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면 고민할 필요 없어. 뭐요? 기요? 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기는 맞아. 한문수필이 한 종류였었지. 한문수필, 기. 성찰적이고 교훈적이고 회고적. 옛날 생각합니다. 주제, 외워. 나를 지키는 것의 중요성. 나를 지키는 것의 중요성. 체험으로부터 삶의 의미를 도출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체험이 유배간 체험이라서 좀 안타깝기는 하지. 의문에서 출발하여 깨달음을 얻는 과정, 독자의 공감을 유도합니다. 밑에 글의 만점 노트. 큰형이 집을 조만한 걸 지었어. 그리고 이름을 지었지. 수호제, 나를 지키는 집. 뭐야, 내가 나를 지켜? 왜 나를 지켜? 나는 맨날 나랑 붙어 다니는데? 화제 제시 및 호기심을 유발해. 유배 오고 나서 내가 왜 지금 여기서 이 지랄하고 있지? 뭐가 잘못된 건가? 내가 나를 지키지 못하고 너무 나댔었구나. 라고 깨달은 거지. 귀양지에서의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이렇게 깨달은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글을 썼다. 수호는 나를 지킨다라는 뜻이다. 나를 지킨다라는 건 나의 본성을 온전한 상태로 유지한다. 글쓴이는 과거를 보기 위해 공부하다가 관직에 오른 후 자신을 돌보지 못한 상황에서 본질적인 나를 잃고 귀양을 가게 된다. 즉, 눈에 보이는 현상적 자아에 얽매여 본질적 자아를 잃어버린 것이다. 그러니까 지켜야 할 나는 누구야? 본질적 자아지. 글쓴이는 자신에 대한 깊은 성찰을 통해 자신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 수호제기에 드러난 문학 양식의 특징. 첫 번째, 문학 양식인 기. 사건이나 사물, 경험을 사리에 맞도록 객관적으로 서술한 한문, 문학. 깨달음과 교훈을 준다. 그래서 교술 갈래에 해당을 한다. 깨달음과 교훈을 준다. 그래서 교술 갈래에 해당이 된다. 수호제라는 큰형님 서재의 이름에 대한 의문에서 제기 출발하여 자신의 삶을 성찰을 통해 이끌어내고 있다. 전형적인 기의 양식이다. 내용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와서 보러 갑시다. 얘도 역시 한 번쯤은 시험해 보게 될 거다. 양지고 간다면 2학년 2학기 중간고사 시험권. 그렇다고. 수호제, 나를 지키는 집은 큰형님이 자신의 서재에 붙인 이름이다. 나는 그 이름을 보고 일단은 의아하게 여긴다. 나와 단단히 맺어져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것으로 나보다 더한 것이 없는 애. 비록 지키지 않은들 나가 어디로 갈 것인가? 이상한 이름이다. 하면서 이상하게 여기고 있다. 내가 장기로 귀양 온 후 장기로 귀양 왔다. 바로 요게 성찰의 계기가 되는 거지. 성찰의 계기. 홀로 지내면서 생각이 깊어졌는데 갑자기 이러한 의문점에 대해 환히 깨달을 수가 있었다. 이러한 의문점, 어떤 의문점? 나를 지키는 것,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나는 벌떡 일어나 다음과 같이 말했다. 천하 만물 중에 지켜야 할 것은 오직 나뿐이다. 내 밭을 지고 도망갈 자가 있는가? 밭은 지킬 필요가 없지. 집을 지고 달아날 자가 있는가? 지킬 필요 없지. 정원에 꽃나무와 과실나무 뽑아갈 수 있는가? 내 책을 훔쳐갈 수 있나? 훔쳐가면 뭐해? 세상에 널리 퍼져 물과 불처럼 흔한데 누가 능히 없앨 수 있는가? 내 옷과 식량을 도둑질해서 나를 가난하게 만들 수 있나? 천하의 실이 모두 내 옷이 되고 천하의 곡식이 모두 내 양식이 될 수 있다. 비록 훔쳐가도 한두 개에 불과하니 천하의 모든 옷과 곡식은 없앨 수가 없다. 따라서
천하 만물 중 지켜야만 하는 것은 없다. 노란색으로 칠한 거의 공통점 뭔지 알겠어요?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 그러나 유독 나라는 것은 성품이 달아나기를 잘하며 출입이 무상하다. 지키기 쉽지 않다. 본질적인 나는 지키기 쉽지 않다. 지키기 쉽지 않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잃어버리기는 쉽다지. 아주 친밀하게 붙어서 서로 배반하지 못할 것 같지만 잠시라도 살피지 않으면 어디든 가지 않는 곳이 없어. 이익으로 유혹하면 떠나가고 겁을 주면 떠나가고 음탕한 음악만 들어도 떠나가고 예쁜 얼굴과 요염한 자태만 보아도 정신을 이은다. 한 번 떠나가면 돌아올 줄 몰라 붙잡아 만류할 수가 없다. 한 번 어디에 빠져서 정신 나가면 너무 겁먹어서 아무 생각도 없으면 쉽지가 않아. 그러므로 천하 만물 중에 잃어버리기 쉬운 것으로 나보다 더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꽁꽁 묶어 자물쇠로 잠가 나를 굳게 지켜야 하지 않겠는가 깨달은 거지. 나는 나를 허투루 간수했다가 나를 잃어버린 자이다. 앞에 나는 현상적 자아고요. 뒤에 나오는 본질적인 자아지. 즉 지켜야 할 나는 디귿이지. 어릴 때에는 회상하고 있죠. 과거가 좋아 보여서 공부에 빠져 있었다. 벼슬아치가 되어 사모관대에 비단도 포입고 미친 듯 바쁘게 돌아다니며 12년을 보냈다. 그 12년 동안 나를 잃어버린, 진짜 나의 본성을 잃어버린 거지. 그러다 갑자기 상황이 바뀌어서 친척을 버리고 고향을 떠나 한강을 건너고 문경세제 넘어 아득한 바닷가 대나무 있는 곳에 이르러서야 멈추게 되었다. 나도 땀을 흘리고 숨을 몰아쉬며 내 발 뒤꿈치를 쫓아 함께 이곳에 오게 되었다. 유배에 와서야 나를 다시 만났어. 너는 뭐 때문에 여기 왔니? 여우나 도깨비에서 홀려왔는가? 바다의 신이 불려서 왔는가? 너의 가족과 이웃이 손해에 있는데 왜 고향에 돌아가지 않고 유배와 있는 내 곁에 있는가? 그러나 본질적인 나는 멍한 채로 꼼짝도 안 하고 돌아갈 줄을 몰랐다. 얽매인 게 있어 돌아가려 해도 돌아갈 수 없는 듯했다. 그래서 나를 붙잡아 함께 머물기로 했다. 나를 지키기로 했다. 나의 본성을 잃어버리지 않기로 했다. 이 무렵 둘째 형님 좌랑공 또한 나를 잃고 남해의 섬으로 가셨는데 그도 역시 나를 붙잡아 그곳에 머물게 되었다. 작은 형님도 유배 가고 나서 정신 차렸다. 그런데 큰 형님 멋있어. 큰 형님만 나를 잃지 않고 편안하게 수호제에 단정하게 앉아 계신다. 이유는 뭐예요? 나를 잃지 않고 나를 지킨 거지. 나를 지켰기 때문에 큰 형님은 나와 작은 형님하고 달라. 본디부터 지키는 바가 있어서 나를 잃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이제서야 수호라는 말을 알게 되었어. 일찍이 큰형님이 얘기하셨지. 아버지께서는 나의 자를 태현이라고 하셨고 나는 홀로 나의 태연을 지키려고 바로 요 태연이 따옴표로 묶여있는 나, 본질적 자아지. 나는 나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 나를 지키기 위해 서재 이름을 수호라고 하는 거다. 맹자께서 말씀하시길 인용, 무엇을 지키는 게 가장 큰 일인가? 자신을 지키는 게 큰일이다. 드디어 내 생각을 써서 큰형님께 보여드리고 수호제를 기문으로 삼는다. 괜찮나요? 밑에 나와 있는 3번 문제 일단 별표 이러한 것들은
요즘은 너무 쉬워서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내용 확인상 가장 중요한 문제다. 옆에 나와 있는 문제 6개, 6개지만 4분만 드려볼게요. 1의 1번. 도대체 왜 이름을 저렇게 지었지? 아, 그랬었던 거였구나. 성찰을 통해 의문을 해석. 2번. 글쓴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5번. 큰형님이 수호제라고 이름을 붙이자 의문을 품고 해답을 찾으러 노력한 게 아니라 육에 가서 알게 됐고 그제서야 깨달은 거지. 한참 지났어. 다음 3번. 이질적이다. 무슨 말이에요? 다르다죠. 다른 애 누구야? 2번. 다음 3의 4번. 왜냐? 4의 4번. D. 그래서 나를 붙잡아 함께 머물게 되었다. 천하 만물과 본질적 자아를 지키며 아니요. 천하 만물은 지키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둘째 형님하고 함께 살게 된 것도 아니야. 유배지 달라. 5번의 답은요. 학생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 3번. 유배지에서의 생활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고. 다음 6번 서술형 문제죠. 현상적 자아와 본질적 자아라는 말을 포함해서 수호, 나를 지킨다의 의미를 조건에 맞게 쓰시오. 수호의 뜻은 뭐예요? 형식적 자아에 얽매이지 않고 본질적 자아를 유지하는 것. 요게 수호의 의미지. 됐을까? 일단 정치.